자, 자미부터 하는데요. 거기 지금 자미성분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그게 관상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 자미적인 속성이 많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두두만이 등, 어깨, 허리가 조금 이렇게 살집이 있고 그런 그 얼굴, 예, 좀 안정돼 보이는 얼굴이죠. 응? 안정된 형국이죠. 등에 살이 좀 있고. 자, 자미는 임금이죠. 자, 우선 책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임금. 임금은 내가 부림을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부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부리는 걸 좋아하겠죠. 그죠? 임금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일한 행정 처리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임금이니까 그래도. 모든 걸 알잖아. 모든 걸 알아서 행정 처리가 잘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행정 처리는 임금이 해야지 누가 해. 결제는 다 임금이 내리는 거지. 아, 그렇진 않지. 자미 자체가, 임금 자체가 그렇진 않지. 이제 약간 무능한 임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임금의 기본 성정은 아니지, 그거는. 그 다음에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리더십? 있죠. 교육을 받잖아, 그렇게. 그 다음에 자존심. 무지하게 강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을, 모든 백성을, 모든 신하를 포용해야 되죠. 포용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임금 계속 만들어야 되지. 맨날 옛날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일도 새로, 직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일거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성도 쌓아야 되고, 뭐, 그죠? 그래서 뭐예요? 개창력. 자미가요? 네, 자미가. 개창력.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명분이 있어야지 하죠? 성도 쌓려면 명분이 있어야 싸죠? 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한 명분이라는 건 흑과 백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흑백도 분명해요. 그 다음에 뭐를 중시해요? 명예를 중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은 여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도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미는 지금 이건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야. 자미는 뭐라고요? 자, 쟤니까 임금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자, 지존, 무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죠. 또 행정처리, 뭐 리더십. 또 권위, 권력, 뭐 지배력. 그 다음에 개창력, 포용력. 그 다음에 행정처리 능력.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다. 명예가 중시한다. 명분. 돈보다 명예예요. 돈은 누가 챙길까요? 첨부는 여기는 지금 자미는 개창력이죠. 첨부는 수성이에요. 지키는 것만 해요. 지키는 것만. 개창 안 해. 지금 요 돈만 잘 관리하면 돼. 돈 창고라. 자, 돈보다 명예, 명분. 그 다음에 흑백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도화도 있고요. 우유부단함도 있어요. 왜 우유부단할까요? 이 신하가 저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저 신하가.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우유부단함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온 건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미는 어느 궁에 있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명궁이나 어디? 관록궁. 왜?
행정 처리 잘하죠. 일 잘한단 말이에요. 관록고. 자미는 임금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노복궁 같은데 자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노복궁에 자미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랫사람을 임금처럼 모셔야 돼. 아랫사람을 임금처럼 모셔야 돼. 다유다다 지면 돼. 자녀궁에 있으면 자녀가 상전이야. 이것도 아랫사람이죠. 또 수하가 상전이야. 부부궁에 있으면 부처궁에 있으면 마누라가 상전이야. 부인이 상전이야. 아니면 남편이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노복궁에 있으면 노복 이런 특성이 많고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 이런 특성이 많은 거고 부처궁에 있으면 부인이 또는 남편이 이런 속성이 많은 거예요. 신궁에 있는 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자미가 신궁에 있으면서 관락궁에 있다 그러면 좋죠. 그럼 명궁에 혹시 약한 점을 많이 보완을 해주니까. 왜냐하면 관록궁에 있는 게 자미는 제일 좋으니까 명궁보다는 사실 관록궁에 있는 게 내가 직장에서나 또는 뭐 사업에서나 권위를 좀 내세울 수 있으니까. 권위잖아요. 이게 리더십, 권위, 권력 뭐 이런 거니까.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관록궁에 있으면 사업도 잘해요. 천의궁에 있어도 좋아요.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밖에 나가면 항상 귀인을 만나. 이게 귀인이거든요. 그래서 천의궁에 있으면 밖에서 귀인을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인위기. 사람으로 인해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귀해진다. 그래서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천의궁에 있으면. 마주보는 게 좋아요. 귀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요? 귀인이 돼줘야 되는 거고 밖으로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천인궁에서 만나보면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명궁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귀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근데 만약에 대궁이나 삼방사정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때요. 이 영향력 있어요. 관록궁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노복궁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픈 거지. 내가 자녀궁 이런 데 들어갔으면. 인인위기는 천의궁에 있을 때만 인인위기가 되는 거예요. 천의궁에. 나랑 마주보는 궁에. 대궁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잠이나 천부나 이게 지금 태양이나 태음이나 다 귀성이거든요. 귀를 나타내는 별들이야. 이게 다 귀를 나타내는 별들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밖에서 천의궁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로 인해서 격국도 많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태양이면 내가 만인을 비춰줘야 되는 거고 태양을 내가 밖에서 보거나 이렇게 삼방에서 만나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비춰주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후반부에는 그게 바뀐다면서요? 뭐가 바뀌어? 명궁하고 대궁이. 아니 대궁이 바뀌 신궁이 바뀌지. 예, 신궁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기 인생은 명궁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거고 후반 인생은 신궁이 많이 좌지우지. 예, 신궁이. 그래서 옛날에도 뭔가 권력을 조금 늦게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신궁에 자미가 있던지 태양이 있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늦게 잡는 거지. 하여튼 자미는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지존무상, 리더십, 뭐 권위 이게 성격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약간 포용력도 있고. 왜 그래요? 자미는 오행으로 기토예요. 기토 중간이에요. 가운데.
다른 궁에 있는 거보단 천이궁에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천이궁이나 관록궁에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직장에 나가서 또는 사업상 뭐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운 같은 거 볼 때는 이제 자미를 윗사람으로 봐요. 부모궁도 윗사람으로 보지만 윗사람으로 많이 봐요. 윗사람. 임금이라는 건 내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으로도 많이 봐요. 자, 자미는 일국을 다스리는 황제지만 보필하는 신하가 있어야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자미를 볼 때는 뭐를 봐야 돼요? 백관이 조공하고 있는가를 여부를 반다. 그래서 자미가 있으면 꼭 봐야 되는 게 좌보 우필이 있는가 꼭 봐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좌보 우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좌의정이죠, 그죠? 여기는 우의정이죠. 나를 옆에서 왼팔 오른팔로 이게 보필해주는 조언해줄 수 있는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좌보우필, 줄여서 보필이에요. 그러니까 자미는 꼭 보필이 있는가를 꼭 봐야 돼요. 보필이 없으면 자미가 이제 이상하게 변해요. 자, 여기서 백관이란 옛날 조정의 문무 백관의 대신들을 말하는 것으로 대신과 같은 역할하는 보좌성과 잡성을 말한다. 그러한 성들이 비치면 보필하는 신하가 신하들의 보좌를 받아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해서 뭐를 지킬 수 있어요? 황제의 위엄, 능력 발휘가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개창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새로운 거를 안건을 제시했는데 보필이 없으면 호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필이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미한테는 보필이 꼭 있어야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고 그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보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형로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보필이 더 중요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응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래서 자미는 보필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미는 해액성이 많아요. 자미는 모든 살성을 해액해요. 그러니까 경향타라도 해액할 수 있고 특히 가장 잘 해액하는 건 화성영성이에요. 잘 해액을 하는데 해액을 못하는 게 있어요. 지공직업은 해액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걸 써야 돼요. 지공직업을. 자, 그래서 자미에 이렇게 보필이 있는 보필이 있는 자미는 훌륭한 군주고요. 그러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미에 보필이 없어요. 그러면 고군이라 그래요. 고군. 고독한 군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결정을 나 혼자 내려야 되죠. 모든 결정을 나 혼자 내려야 돼요. 그럼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그른 결정인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릇된 결정 판단. 고군이 되면. 그런데 여기다 보필도 없는데 뭐까지 있다? 궁궐까지 있다. 그러면 매우 매우 고독해져서 차라리 이런 쪽에 그죠? 역학, 심리학, 종교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공거까지 있다. 그럼 더더욱 고군이 돼요. 자, 이거 고군, 그러니까 보필이 없는 걸 고군이라 그런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미에 보필도 없는데 살성만 많아. 살성이 많아. 그러면 무도지군이 돼요. 무도지군. 도를 갖추지 않은 아주 흉악한 서리배가 돼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권모술수를 부려요. 잘못하면 자기 인생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기술자들이 많아요. 기술자들. 요새는 이제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고군, 무도지군, 훌륭한 군주. 자, 거기 보시면 그러나 만약 자미에 백관조공이 없다면 고군, 외로운 임금이라 하고 백관조공도 없으면서 살까지 보면 무도지군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자미의 속성은 이제 뭘로 변해버려요? 자, 무도지군이나 고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독야, 청청, 패도, 강권, 강제, 무능력, 고립, 권모술수, 고집, 체면, 불구, 허풍, 잘못하면 이제 탈속, 극단으로 가면 음란 이렇게 가버려요. 저 혼자 잘났어. 응? 독야, 청청. 그래서 누구처럼? 광해군처럼 패도가 돼버리죠. 그죠? 강권, 강제, 음란 이런 쪽으로 가죠. 아니면 어떻게? 나 다 세상이 싫어. 이러고 어디로 가요? 절로 들어가죠. 네. 체면 불구, 고집 부리고, 허풍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돼. 이렇게 고군이나 무도지군으로 가면 고군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뭐 다른 길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필도 없으면서 살성이 많다가 이제 여기 지금 말하는 뭐 패도, 강권, 강제, 무능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요새 기술자도 많이 써요, 저튼. 자, 백관조공이란 뭐냐. 자, 일단 자미는 꼭 좌보우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자미를 보면 좌보우필이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괴월, 창곡 이런 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데 보필은 꼭 있어야 돼요. 자미가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려면, 올바른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보필이 꼭 있어야 돼요. 개월, 문창, 문고. 자, 삼태팔자는 자미한테 필요해요. 은광천기, 태보봉고는 좌보우필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하류지. 좌보우필이 갑급성이면 태보봉고는 좌보우필을 또다시 보좌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용지봉각. 요게 이제 지금 길성이고요. 보좌하는 역량이 가장 큰 건 좌보우필. 그래서 자튼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자미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자미, 좌보, 우필이 있나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조원이라고 있어요. 부상조원. 정성을 중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게 첨부죠. 자, 첨부, 재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재물 창고. 그 다음에 천상, 명예, 신용. 천상, 명예, 신용. 그럼 첨부, 자미, 천상 전부 다 명예, 신용, 명예예요. 자미나 첨부나 천상이나 다 명예를 중시하는 별이에요. 다 명예. 명예를. 근데 이건 임금으로서의 명예고, 이거는 돈 창고를 완전하게 지키는 명예고, 얘는 뭐라 그럴까? 돈 창고의 열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어떤 명예예요. 천상은. 그래서 얘는 신용. 천상이 신용의 의미가 제일 커요. 명예는 다 있는데 천상이 신용의 의미가 제일 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게 관록궁에 가 있다면 뭐 신용, 무슨 뭐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천상이 깨지면 그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의미하는 천부와 명예와 신용을 의미하는 천상 이런 성들이 비추는 걸 부상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상조원이 되더라도 반드시 백관조공을 봐야 고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상조원이라는 게 뭐냐면 명반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나중에 명반을 보면 아는데 여기 무곡 탐낭이 있으면 여기가 공궁이에요. 여기가 잠이 7살이고 여기가 천상이 있거든요. 여기가 천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명궁이라면 이렇게 부상이 조원하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걸 부상조원격이라고 자미가 명궁일 때도 천부는 이렇게 지금 조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이 뭐 또 이렇게 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상조원으로. 그게, 오궁자미가 그렇구나. 오궁자미가. 오궁자미로 써줄 걸 그랬네. 그럼 오궁자미로 보자. 자, 오궁의 자미가 있으면 오궁자미만 부상조원이 되니까. 자미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염정천부가 있고요. 여기가 무곡천상이거든요. 그러면 명궁이 여기면 명궁이 잠이면 여기서 천상이 조해주고 천부가 조해주면 부상조원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좋아요. 그러면 돈 갖다 바치는 놈이 있고 그죠? 뭐 문서 갖다 바치는 놈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미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보필이 있어야 자미가 고군이 안 돼요. 보필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건 국정수행을 할 수는 있는데 자미가 올바른 국정수행을 하려면 보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부상조원이에요. 천상이 문서예요? 에? 문서. 천상은 문서, 신용, 명예, 항상성, 항상 그런 항상성, 말, 뭐. 그 천상 있는 사람들이 말도 언어도 잘해요. 언어. 외국어 이런 거 잘해요. 언어. 약을 먹어서 졸린가 보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상조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격이에요. 천부와 천상이 회조해서 명궁을 비춰주는 거. 그죠? 그러면 돈과 명예 또는 돈과 문서 이런 걸로 돈과 열쇠 이런 걸로 내 명궁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 뭐 기숙사가 요번에 될까요? 이러면 돼. 이런 사람들은 부상이 항상. 그러니까 뭐 기숙사, 관사 이런 데서 만약 전택공 이렇다 그러면 기숙사, 관사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나라에서 주는 그런 거에서 사는 뭐 그렇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태라는 게 있는데요. 삼태가 뭐냐면 자미가 이렇게 명궁에 있잖아요. 자미는 지금 보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필이 뭐예요?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그러면 궁에서도 오른팔, 왼팔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궁과 형제궁을 봐야 돼. 이렇게 여기를 그래서 상태라고 그러고 자미가 있는 데가 중태고 형제가 있는 데가 하태예요. 그래서 요 상황도 같이 봐줘야 돼요. 부모 형제의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자미도 조금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자미가 있는 궁을 중태라 그러고 부모궁을 상태, 형제궁을 하태라고 해서 삼태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별자리로는 아까 보필을 본 거고요. 그죠? 별로는 자미가 보필이라는 백관조궁을 봐야 되는 거고 궁으로는 부모, 형제궁을 봐야 돼요. 자미가 이렇게 성과 궁 양면으로 백관조궁이나 보좌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미가 좌한 명의 성패는 뭐예요? 주위에서 인재를
선용하는 것과 인재를 선용하는 건 뭐예요? 보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미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미가 저한 명은 백관조공뿐만 아니라 협공인 부모 형제공의 상활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협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천상도 협공을 봐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배울 건데 천기라는 명은 또 부모공을 또 잘 봐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별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좌보, 우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공과 어디가 좋아야 된다? 형제공이 좋아야지 자미한테 충분한 조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봐줘야 돼요. 자미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보필을 꼭 봐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 형제공도 봐야 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는 간혹 간과하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하여튼 뭐만 보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미는. 자, 성격이요. 자미의 성격은 자, 곧고 바르고 행동거지가 무겁고 임금이니까요. 기품이 있죠. 품위가 있어요. 자미는. 관대하다. 그래서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해요. 그 다음에 임금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관이 강하고 흑백이 매우 분명해서 종종 극단적이기 쉽다. 특히 보필이 없으면 더 극단적으로 가요.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속성 때문에 고대사에서는 괜찮았어요. 그죠? 고대에는 체면과 명분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체면, 명분 다 버리고 얕은 이 사회생활로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적응력이 강했지만 현대사회에서처럼 분방하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죠?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요. 좀. 특히 이렇게 공겁이 있잖아요. 더 떨어져요. 그러면. 공겁이 있으면. 보필도 없으면 공겁이 없으면 사회 적응력이 더 떨어져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타협을 잘 안 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거나 탈속해서 고고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왕은 식민을 상대해야 하므로 포용력과 도량이 있는데 이러한 자미의 속성은 살성에 대한 저항력과 해행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살성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미는 자기는 먹고 살아요. 살성이 많아도. 다른 성처럼 살을 보는 건 꺼리지 않는데 살성의 부작용을 혼자 감내해야 되므로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고생이 많고 또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 정성 중에서 파군 칠살은 꺼리지 않아요. 자미가 파군을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왜? 자미가 파군을 만나면 자미가 만나는 별이 천상 있고요. 파군 있고요. 탐랑 있고요. 칠살. 천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상조합. 얘를 자파조합. 얘는 자탐조합. 얘는 자살조합. 자살. 얘는 자부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미는 아까 개착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착력이 강한 별인데 천상이 자꾸 남 눈치 봐야 되죠. 남을 배려해야 되잖아요. 남을 배려해야 돼서 자미의 개착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미의 어떤 능동성이 없어지고 자미의 권력이 조금 약화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이거 우유부단한 쪽으로 많이 가요. 이게 우유부단한 쪽으로. 자상은 남 눈치 봐야 되고, 자미로 하금 임금의 권위를 조금 상실시켜요. 제일 좋아하는 건 자살인데 자파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미는 개창력인데 파구는 뭐예요? 이것도 개창력이죠. 변화. 그래서 개창의 폭이, 변화나 개창의 폭이 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신불충, 신하는 윗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위자부려, 자식은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 갈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약자로 해놓는 건. 이거는 뭐냐면 잠입하고는 공직선계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파가 서리배라고 나와요. 하급 서리배. 살성이 많아도 공직으로 가요. 얘는. 자파는 뭘로 외우시면 공직선계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잠입하고의 협도 공직선계로 가서 정치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성.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파군 때문에 자미가 죽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자탐이. 얘는 완전 양수끼리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뭘로 가냐면, 하나는 탈속으로 가요. 하나는 도화로 가요, 완벽한 도화. 왜 탐낭이라는 별이, 재밌는 별이 도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선술, 술수에 관심이 많아요. 신선술, 술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탐낭이. 그래서 이렇게 도화 아니면 탈속으로 이렇게 가요. 자탐이. 그러면 탈속으로 가는 거 뭐를 많이 만났을 때? 공겁의 공망성을 많이 만났을 때 탈속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도화로 가는 건 도화성을 많이 만나면 도화로 가요. 됐죠? 그 다음에 자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칠살이에요. 자미가 개창력 있잖아요. 그래서 자미가 뭘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명령을 내리면 칠살이 가서 탁 해버려. 얘가 실천을. 개창력을 실현시켜. 그러면 칠살은 자기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입지가 불안한데 누가? 임금이 자기를 불러다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생겼어요? 임금으로 인해서 권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칠살이 살이거든요. 우리 평관도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살이 뭘로 변했어요? 위권으로 변했어요. 권력으로. 화살, 위권. 이거는 이제 길성이 많을 때, 긍정적일 때 그런 거고요. 야, 흉성이 많다. 그럼 뭐를 변냐면, 살이 변해서 뭘로 갔냐면, 위패로 간 거야. 모든 게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화살, 위패. 흉성이 많을 때. 자, 칠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랬죠? 칠살은. 그래서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많아요. 제조업이나 특수기술자. 자, 아주 나쁘지 않으면 거의는 이런 걸로 성공해요. 아주 나쁘지 않으면. 살성이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새는 살성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술자나 뭐 이제 이쪽 이공계통으로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게 잠이 천부예요. 얘는 북두의 임금이고 얘는 충돌을 해요. 이건 남두의 임금이고 얘는 개창력이고 얘는 수성, 지켜야 되는 애고 얘는 정신이고 얘는 물질이고 얘는 이상이고 나는 현실이고 이래갖고 아무것도 못해.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안 돼.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길성이 많으면 그래도 이제 자미의 속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흉성이 많으면 아직 제일 골치 아픈 게 자미 천부예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자미가 주도권을 잡긴 한데 천부가 계속 태클을 거니까 자미가 뭔가 주도적으로 일하기가 나빠요. 자민 천상만큼 우유부단하진 않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건 약간 우유부단해서 남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그냥 둘이 싸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자미 천상이 만나면 거문이나 천략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되니까 얘는 주변에 의해서 좌우지, 얘는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금. 응? 너 내지 못하는 게가 더 많은 거죠. 성과 내기가. 어떤 결론 내리기가 힘들어, 저거는. 다행히 이제 보필이 있으면 조금 자미의 힘이 실려져서 조금 낫긴 한데 어차피 천부도 보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게 제일 애매한. 그래서 격이 좋으면 이제 지금은 격들이 좋으면 뭐 조금 좋은 회사에 가 있어요. 공무원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많고 어찌됐든 자부 업무상으로 만나니까 자부는. 자, 필기 아직도 안 끝났네. 다 끝났어요? 자, 페이지로 들어와서 199페이지. 정성 중에서 파군, 칠살 등은 꺼리지 않고 누구를 꺼려요? 탐낭만을 꺼려 도화범주를 해서 좋지 않게 보는데 이는 자미의 뭐예요? 본질이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성향, 음유죠. 왜? 을 싫어하므로 유독 탐낭을 꺼리는 것이다. 자미가 명궁에 있는 사람은 상대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투지가 더욱 강해져요. 그래서 강한 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는 약해요. 자미는. 거지지만 상대가 눈물을 보이거나 하면 약해져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직업은 공무원, 교사, 교수, 정치인, 임원, 법조계, 문화예술인, 신문, 방송인, 의료인 등에 적합하다. 자, 근데 다른 성과 동궁할 때 이렇게 됐죠? 지금. 자, 201페이지요. 자미 파군. 자미 파군은 충미궁에서 동궁해요. 자미 파군은. 자, 파구 창신하며. 그러니까 파군은 뭐예요? 옛날 거를 깨트리고 창신,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단한 혁신과 개창의 본성을 가진 파군과 황제성인 자미가 동궁하므로 이 조합은 개창력이 가장 강해요.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혁신과 개창을 꿈꾸는 건 좋지 않게 보아서 고인들은 신하는 불충하고 자식 대리는 불효한다고 해서 흉악한 서리의 무리라 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으나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의 조합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자파는 뭐라고요?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다. 개창력이다. 그래서 위신불충, 위자불효는 외워두셔야 돼요. 혁신성, 개창성. 자, 그래서 길성과 기라를 보아 조합이 좋으면 혁신이 어떻게 돼요? 건설적인 혁신과 발전이 있어 안정이 되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며 리더십이 있는데 길성을 보지 않고 살성과 화기 등을 보면 뭘로 변해요? 이제 위신불충, 위자불효가. 그러니까 이게 길성이 많아서 길성 기라가 많아서 혁신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혁신이죠. 그죠? 자미 파군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살성과 화기를 같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항적이 돼요. 반항적. 그 다음에 좋고 싫은 건 어떻게 돼요? 금방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기적이 되고 그러고 인생이 불안정하게 돼요. 고인이 흉악설이가 된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무슨 성계예요? 공직성계. 외우셔야 돼요. 그거. 공직성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공직성계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실제로 이 조합이 있으면 공직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래서 좌명하면 파군이 가진 쌍의 의미로 인해서 검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럼 자미파군이 만약에 자녀궁에 있다 그러면 쌍둥이 날 염려가 많이 있겠죠. 그죠? 쌍이라는 의미 때문에. 파군은 그러니까 자녀궁에 들어가면 거의 쌍둥이가 많아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뭘로 가요? 이복 자식. 그죠? 배다른 자식도 될 수가 있는데 쌍둥이도 많아요. 그 다음에 겸업, 겸직. 한 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파군이 동하면 꼭 두 가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 집을 이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파군이 동하면 이사 갔다가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돼요. 충미궁은 백관조공 대표적인 성들인 보필과 창공이 동공 협할 확률이 많으며 천괴천월도 자기 향기가 될 확률도 높고 충미궁 자체에도 자미에게는 묘왕지가 되므로 좋은 격국이 형성되기 쉽고 또 발달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흉악한 설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왜 흉악한 설이라 그러냐면 자미는요. 살성이 많으면 이게 자미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먹는 걸 좋아해. 뭘 받아먹는 걸. 자미 이게 파군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성 그럼 이게 이제 하급 관리로서 하급 관리가 되는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뇌물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뇌물 내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근데 자미 천부는 못해. 자미 천부는 노골적으로 내놓으라고를 못해. 가장 노골적으로 뇌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자파예요. 그래서 흉악한 설이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새 옥중한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이봉원이가 맨날 뇌물 내놓으라 그랬잖아. 그치? 그 완전히 자파야. 그죠? 맨날 뇌물 내놓으라 하잖아. 그 저기 누구야. 그 주부랑 맨날 뇌물 내놓으라 하잖아. 그죠? 그 완전한 거기 아주 흉악한 설이지도에 아주 전형을 거기 보여주고 있죠. 하급 관리들의. 자미 천부는 저걸 좀 뇌물 좀 받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이제 다른 걸 막 쓰는 거야. 이제 막 괜히 억압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걸로 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충미궁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충미궁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좌보에서부터 자, 충미궁이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 좌보를 친다 그랬죠, 그죠? 1, 2, 3월이면 좌보가 1로 가죠. 3월생이면, 그죠? 진궁부터 센다 그랬잖아요, 좌보가. 1, 2, 3월이면 좌보가 1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우필은 술궁에서 역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 2, 3월이면 우필이 여기로 가죠. 그럼 여기가 미궁이잖아요. 그럼 협을 받아요. 보필의 협. 그럼 여기 자미파군에 보필이 없어도 여기 자미파군에 보필이 없어도 협으로 보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축궁 같은 경우는 자 9월생이면 어떻게 돼요? 9월생일 거라면 1, 2, 3, 4, 5, 6, 7, 8, 9 여기에 자보가 오죠. 그죠? 그죠? 우필은요. 1, 2, 3, 4, 5, 6, 7, 8, 9 여기 우필이 오죠. 그러면 자보 우필이 또 협을 하죠.
다음에 11월생이면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럼 여기에 좌부가 오죠. 그 다음에 우필은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에 우필이 오죠. 그죠? 그럼 여기 5월생도 그렇겠죠. 1, 2, 3, 4, 5. 여기에 좌부가 오고 1, 2, 3, 4, 5 하면 여기에 우필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3월생이나 5월생, 9월생이나 11월생은 충미궁에 뭐에 협이 되는 거예요? 보필에 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미궁이 제일 좋은 게요. 보필에 협이 될 수 있고요. 창곡에 협도 돼요. 창곡에 협도 되고 그 다음에 간무경은 간무경년생은 충미궁에 괴월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괴월이 천괴, 천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천괴, 천월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그거를 좌기향기라 그래요. 앉은 자리도 귀인이 앉아있고 내가 본 자리도 앉은 자리도 귀인이 앉아있고 보는 자리도 귀인이 앉았다 그래서 자기향기라 그래요. 그래서 충미궁은 보필협, 창곡협, 그 다음에 개월이 일직선으로 만날 수 있어요. 명천선에서 자기향기로 자기향기가 돼요. 그래서 좋은 경우가 많아요. 충미궁이 제일. 뭐 3월, 5월, 9월, 11월. 9월, 11월. 이렇게. 보필협이 되는 거예요. 보필협. 그러니까 충미궁은 보필협 되고 창곡협 되고 괴월이 자기형기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격국으로 형성이 돼요. 음력입니까? 음력이지 다. 그러면 이거 괴월은 연에서 나온 거고, 그죠? 이거는 월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시에서 나온 거니까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격이잖아. 이렇게. 충미궁이 좋은 게 많아. 또 다시 나중에 설명할 건데 1월에 협이 되는 경우도 또 충미궁에 다. 1월에 협이. 협도 1월 협이 제일 좋아요. 자부협하고. 그래서 충미궁이 좋은 게 많아요. 뭐가 궁금해? 네, 아시겠죠? 뭐? 간무경은 충미궁에 개월이 오니까 여기가 간무경은 이건 연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괴월은 연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필은 월에서 오는 거고 창곡은 시에서 오는 거고 또는 창곡이 동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미궁이 좋아요. 창곡이 동궁할 수도 있어요. 창곡이 동궁도 써줘야지 그럼. 같은 곡에 창곡이 동궁하거나 협의되거나. 다른 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이 천상. 진술궁에서 잠이와 천상이 동궁한다. 이건 계속 나와.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만 하면 돼. 이 경우에는 대궁에서 파군을 본다는 게 뭐냐면 진술충미가 자파상 조합이에요. 자, 진, 술, 충, 미가 자파상 조합이에요. 자파상. 근데 충미궁은 지금 아까 잠이 파군이 동궁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대궁에는 항상 뭐 있냐면 천상이 있단 말이에요. 파군의 대궁에는 뭐가 있다? 천상이 있다. 그럼 진술궁은 자상이 있어요. 자상이 동궁이에요. 자상이 동궁하고 그러면 대궁에는 뭐가 있다? 파군이 있겠죠. 그죠? 파군이. 그래서 자파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파상.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머리가 아프지. 응. 자, 202쪽이요. 이 경우 대군에서 파군을 도와 보게 되어 충미궁 자파상조학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 역시 신하는 불충하고 자식은 불효한다고 했다. 단 충미궁에서는 자미가 행동력이 있는 파군과 만남으로 자미의 독립적인 기계 또는 개창력을 해치지는 않으나 진술궁에서는 자미가 유일하게 함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상의 견제를 받으므로 황제의 리더십과 자존심이 발휘되기 어려워서 부귀를 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귀를 겸하기 어렵다는 건 부하면 귀하지 못하고 귀하면 부하지 못해요. 그럼 부귀를 다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필과 록존이 있어야 돼요. 부귀를 모두 얻으려면 보필과 록존이 있어야 되고 천상이 뭐가 돼야 돼요? 재음, 협인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재음, 협인이 되더라도 자미 자체를 아까 뭐를 봐야 된다 그래서 3태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부모, 형제궁을 봐야 되는데 부모, 형제 중에서 특히 부모가 문제가 많으면 이 천상이 자미 천상이 또 문제가 생겨요. 특히 다른 어떤 별보다. 왜냐하면 돌파력이 조금 약해서 자꾸 부모 눈치도 봐야 되고 형제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파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서 제일 뭔가 그 현상 돌파력이 약한 게 자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래도 부모가 좋은 사람은 또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자상이. 자, 성격은 자미파군과 비슷하나 자미파군이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데 반해서 자미천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천상이 동궁한 것 때문에 이 조합은 백강조공 여부뿐만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재음, 협인.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거문이 화록이 돼야 천상도 재음, 협인이 돼요. 그러고 여부까지 봐야 하므로 제대로 된 격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천상의 보좌적인 속성 때문에 근주자적, 그러니까 빨간색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빨간색으로 변하고 근묵자흑, 옆에 검정색이 있으면 나도 검정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상사나 동료를 의미하는 부모, 형제궁이 좋아야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문창과 문곡같이 노력에 의지하는 좌성보다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괴월과 보필, 특히 보필이 있어야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상관없이 발택과 기회가 주어지는 보성을 보아야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자, 살성을 보면 자녀나 처나 재 등의 재물에 결함이 있거나 질병을 앓기 쉬우며 반역적인 기상이 있다 그랬죠. 아까 반역적인 기상이 뭐예요? 위신, 불충, 위자, 불효죠. 그게 반역이잖아 이미. 반역적인 기상이 있어서 잘못하면 무정무의해버릴 수 있어요. 살성이 많으면. 그래서 자미천상이 명궁이면 신궁이 7살이나 이렇게 좀 강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7살이나 파군처럼 좀 강한 별들에 가 있어야 돼요. 천부같이 있는 별은 좀 더 나빠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살이나 파군같이 뭔가 개창력이 강하고 역동적인 그 별에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타라가 있었죠. 타라와 동궁하면 자미천상이 그러니까 을년생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을년생이 아니라 병년생 같은 경우는 타라가 동궁하겠죠. 타라와 동궁하면 타라가 그거 외우셔야 돼요. 지체. 타라는 지체다. 타라는 이제 칼로만 외우지 마시고 타라, 지체, 지연, 장애. 타라, 지체, 지연, 장애. 그거까지 외우세요. 지체, 지연, 타라, 지체, 지연.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럼 자미천상은 이미 주변의 눈치를 봐야 돼서 늦어지죠. 그죠? 빠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라가 있으면 더 늦어지죠. 그래서 자미천상의 불리함을 더하기 때문에 싫어하니 반면 보필이 진술궁에 있으면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진술궁에는 보필이 이렇게 마주보기 쉬워요. 여기 마주보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월생이면 그죠? 마주 보잖아요. 그죠? 진술궁에. 그래서 보필이 꼭 있어야 돼요. 어찌됐다. 자미는 같은 보필을 봐야 되고 가뜩이나 부모 형제궁을 봐야 되는데 천상은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불리함이 많아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